자, 원성왕 4년입니다. 4년. 788년입니다. 원성왕 4년입니다. 봄에 처음으로 독서 3품을 정하여 출사하게 했다. 춘추 좌시전이나 혹은 예기, 문선을 읽고 그 뜻에 능통하고 논어와 효경의 모두 밝은 자를 상품으로, 공례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중품으로, 그리고 공례와 효경을 읽은 자를 하품으로 삼았다. 혹은 오경, 삼사, 제자백가의 글을 널리 통달한 자는 등급을 뛰어넘어 발탁하고 등용했다. 예전에는 오직 궁술로서만 사람을 선발했으니 이때 이르러 이를 개정했던 것이다. 여기 바로 우리가 보통 하는 그 원성왕 때 독서 삼품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독서 삼품과라는 얘기가 사실 직접적으로 여기 나오진 않아요. 독서 삼품. 일단 이제 독서 삼품이라는 거는, 독서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그 책 읽는다 할 때 그 독서고요. 그리고 삼품이라 그러는 거는 아까 여기 본문에 있었던 그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상중하 이렇게 등급을 나눌 때 세 개의 품계를 보고 이제 삼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책 읽는 걸로, 이게 쉽게 말해서 책 읽는 걸로, 책을 읽혀가지고 그 실력을 보는 걸로 책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나, 그리고 그걸 뭐 이제 여기서는 그냥 암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제 어떻게 응용을 하고 그 뜻은 어떻게 또 이해하고 있나,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세 개의 품계, 상품, 중품, 하품, 혹은 이제 뭐 멀리 본다 그러면 이제 특품을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을 등용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일단 여기 재밌는 점이 읽은 책들이 어떤 책들이냐면요, 춘추 좌시전, 예기, 문선, 논어, 효경, 공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선을 빼고는 전부 다 그 옛날 역사책이거든요. 역사책이거나 혹은 유학, 그리고 공자의 유가 있죠, 그죠? 공자의 유가에서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책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제 유가경전들을 읽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유가경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6살엔 뭐하고 9살엔 뭐하고 이렇게 이제 딱딱하게 도덕 교과서처럼 쓰여진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어떻게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어떤 게 바로 정치하는 사람의 의무고, 그리고 그죠? 그리고 어떤 게 이제 제대로 된 정치이며, 어떻게 하면은 잘 정치할 수 있고, 그 정치한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배불리 먹이고,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왕한테는 어떻게 넓게 본다 그러면 이제 왕한테는 어떻게 충성하고, 그리고 원숭이들은 어떻게 때려잡고, 그런 얘기들이 저 책들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오경이면 이제 뭐 주역 이런 것도 아마 들어갈 거고요. 삼사라는 거는 역사책인데요. 여기서는 사기, 한서, 후한서 이렇게 세 책을 의미할 거예요. 그리고 제자백가의 글들이라 그랬으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저 위에 있는 책들 말고 맹자, 뭐 순자, 도자란다, 뭐 장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아마 다 들어가 있겠죠. 그죠? 세부적으로는 무슨 책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랬을 겁니다. 요걸 가지고 사람을 등용했다고 해요. 우리가 좀 볼만한 게요.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옛날에는 독서 삼품이라는 게 생기기 전까지는 오직 궁술로서만 사람을 뽑았다 그랬는데, 여기서 궁술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바로 활 쏘는 거거든요. 활궁자에다가 이제 뭐 술이라는 거는 이제 뭐 기술할 때 그 술자인데, 결국에는 사람을 뽑을 때 그럼 활 쏘는 걸로 뽑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김보식이와 친구들이 여기 대해서 주석을 또 남기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활을 쏴서 얼마나 잘 맞는지를 보고 사람들을 뽑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일단 뭐 궁수량을 뽑았긴 했대요. 자, 그런데 이걸 보면은 꼭 독서 삼품이라는 게, 독서 삼품가라는 게 꼭 보면은 과거제 같잖아요. 과거제. 그러면 이제 이게 과거제가 되려 그러면, 근데 우리는 과거제에 대해서 배우는 게 고려 초에, 고려 광종 때 이제 쌍기라는 사람이 저기 어디에 중국에서 들고 와가지고 과거라는 걸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시행했다, 그렇게 배우잖아. 그러면 이제 사실 독서삼품이라는 것도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엄연한 이제 일종의 시험 제도인데, 그럼 이건 또 왜 과거제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아마도 그 차이는 제가 쌍기 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게 양민들처럼 이제 양민들 같은 이제 범시민들, 범백성들에게 전부 다 그 시험 칠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냐, 혹은 이제 독서삼품과는 되게 아마 제한된 사람들한테만 제한되게 이렇게 적용된 것 같은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럼 독서삼품과는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제한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본문에는 이게 국학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없는데, 보통 학자들이 독서상품과를 얘기할 때는 국학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사실 저는 삼국사기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귀신이 지나라 까먹는 소리냐, 또 학자들이 헛소리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찾아보니까 여기 관련된 또 기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삼국사기예요. 그 직관지 잡지 중에 직관상, 이게 뭐냐면 관직 혹은 이제 관청에 관한 글들이거든. 왜 우리가 사기 읽을 때 뭐 예문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예문지 아니면 뭐 지리지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삼국사기에도 이제 지가 따로 있는데 잡지라는 게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 직관지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요런 얘기가 있어요. 잠깐만요. 아씨, 이거 내 번역문 안 갖고 왔구나. 잠깐. 잠시만요. 내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아마 삼품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올 거예요. 삼국사기에 국학, 그래 국학 부분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 국학에 보자. 교수하는 방법은, 이 국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학에 대한 설명. 교수, 가르치는 방법은 주역, 상서, 모시, 예기, 춘추, 좌시전, 문선으로 구분해 학업으로 삼았다. 박사와 조교 한 명이 때로는 예기, 주역, 논어, 효경을, 때로는 춘추, 좌전, 모시, 논어, 효경을, 때로는 상서, 논어, 효경, 문선을 교수했다. 가르쳤다. 모든 학생이 책을 읽고 이로써 삼품으로 관직에 나아가니 춘추 좌시전과 예기와 문선을 읽고 능히 그 뜻에 통달하고 겸해서 논어와 효경의 밝은 자는 상급으로 삼고, 이게 아마 상품이겠죠, 그죠? 공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는 중급으로 삼고 공례 효경을 읽은 자는 하급으로 삼았다. 만약 오경 삼사와 제자백가서를 능히 아울러 통하는 자는 등급에 관여치 않고 발탁해 임용했다. 혹 달리는 산학 박사와 조교 한 명이 철경 3개 9장 6장을 가르쳤다. 마지막에 나오는 철경 3개 9장 6장은 수학에 관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겹치죠, 그죠? 여기 보면 직관지에 남아있는 국학에 관한 설명이 바로 독서상품에 관한 본기에 설명하고 많이 겹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원문에서도 이제 유사한 점이 좀 있는데 원문에서도 아까 이제 독서상품과가 나와 있는 원성왕 본기의 그 기록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독서상품과란 말은 안 나오고요. 사년, 춘, 시, 정, 사년은 원성왕 사년이고 춘, 봄에 시, 정, 처음으로 정했다. 독서, 삼품, 이, 출신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독서, 삼품, 이, 출신. 이거는 뭐냐면 독서, 책을 읽혀가지고 품계를 3개로 나눠가지고 출신, 정치에 나가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삼국사기 직관지에 나와 있는 기록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잠깐만요. 그래. 재생, 여러 학생들을 독서 2, 삼품 출신, 책을 읽혀가지고 여러 학생들에게 책을 읽혀가지고 삼품, 품계를 셋으로 나눠서 출신, 정치에 나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본기만 보고, 맨 처음에는 원성왕 본기만 보고 독서상품과라는 거는 국학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나 어쩌면 이게 과거제도 같은 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직관지에 있는 기록을 보면은 본기에 있는 기록이 직관지에 있는 기록을 발췌하거나 혹은 그걸 뺏겨서 썩은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직관지에 나와 있는 건 나중에 아마 국학이 어떻게 보강됐는지에 대한 이제 총체적인 설명일 것이고, 여기 이제 원성왕 본기에 나와 있는 요 글은 그 원성왕 때 국학을 어떻게 보강했는지에 대한 글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원성왕 본기의 요 내용이, 요 독서상품과라는 내용이, 요 형식이 국학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국학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학 그 자체의 시험인 거죠. 아마도 그래서 독서상품과라는 게 국학의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은 거고, 그리고 그
품계를 가지고 상품이냐 중품이냐 하품이냐 혹은 특품이냐를 가지고 이제 정치 어느 정도로 임용하느냐가 달라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독서산품과죠. 사실은 그래서 독서산품과라는 이야기는 없고요. 그 분기하고 직관제 각각 독서 산품이 출신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직관지에는 독서 이 산품 출신이란 말이 있어가지고 요게 바로 이제 요걸 가지고 역사학자들이 독서 산품과라는 말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게 혹시 이거 과거제도 같은 건가 그렇게 좀 헷갈리게 되는 단서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요걸 가지고 뭐 귀족들이 너무 나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국학 쪽에서 공부해서 올라오는 관료들을 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골품제 폐해를 다듬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뭐 현상을 보고 얘기해야죠, 그죠? 그건 좀 확대 해석 같고, 그리고 국학과 별개로 독서산품 같은 이제 국학의 제도와는 별개로 이제 당나라에서 또 유학하고 온 검은머리 중국놈들이 있어요. 뭐 물론 그 사람들이 국적은 이제 뭐 신라인들이겠지만 어쨌든 당나라에서 평생 살다가 와가지고 신라에서 그 주워 먹는 그런 놈들이 있단 말이야. 요즘도 있죠, 그죠? 옛날에도 있었거든.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좀 있으면은 요 뒤에 그 기록이 2개 나올 거예요. 원성왕 때 이제 자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자옥. 그 다음에 소성왕 때 뭐였더라? 양머시기라는 아저씨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장보고 있죠, 그죠? 나중에 청해진 세우는 장보고, 그죠? 그 아저씨도 생각해보면은 당나라에서 당나라 서주에서 무령군 소장, 서주 중군 소장이라는 벼슬을 지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 사람도 어쩌면 당나라에 갔다 온 유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도당 유학생이라 그러는데, 국학에서 배운 사람들하고는 별개로 또 그렇게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가 온 사람들이 신라 정계에 많이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초는 아마 원성왕 때 그 자옥일 거고요. 기록의 뉘앙스상 그렇고요. 그 뒤로 아마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맥락에서 또 이제 국학이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뭐 뒤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와 있다 그럼 그것도 보는 게 아마 재밌겠죠, 그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요직에 들어가는 10세들은 전부 다 이제 외국물 처먹고 온 새끼들이나 아니면 외국 국적 가진 새끼들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우리가 좀 보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은요, 요 지금 독서산문과에 관한 부분은 제가 원래 영상에는 독서산문과를 이제 본기만 읽고 이게 국학하고 관계가 없는데 무슨 국학하고 상관이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놨었는데, 사실은 내가 직관지를 모르고 했던 거고, 직관지를 오늘 찾았거든. 우연히 찾았어요. 찾고 나서 독서산품과는 국학의 제도구나, 국학의 하위 제도구나,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따로 만들어 올리는 겁니다. 번외편은 요 그대로 올라갈 거고, 그 본편 안에 이제 요 내용이 원래 내용을 대체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좀 풀로 그 본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